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새삼조각사 이지훈입니다. 오늘은 여러분하고 블로그를 조금 키워가다 보면 겪게 되는 저품질, 뷰누락, 누락, 신누락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블로그를 조금 키우고 재미를 붙일 때쯤 되면 어김없이 이 문제가 찾아옵니다. 여러분이 이제 저품질, 뷰누락, 신누락 이런 현상들을 겪게 되면서 그때서야 이제 정보를 찾아보죠. 지식인, 블로그, 인터넷 같은 데 정보를 찾아보면 물론 정확한 얘기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카더라 같은 유언비어에 가까운 이야기들이 되게 많아요. 또 하나의 문제점은 IT나 컴퓨터에 대한 지식이 문외한 초보 블로거 분들에겐 어려운 이야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꼭 두 가지,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는 딱 두 가지 이 개념을 이해를 하시면 저품질, 누락 큰 걱정 안 하고 그 공포감에 쌓이지 않아도 여러분 블로그를 하실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신청해 주시고 알림 설정, 구독 버튼 꼭 눌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블로그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어뷰징 행위라고 하는 것을 어뷰징 행위 많이 들어보셨죠? 이거를 하지 않는 분들은 사실은 이 저품질이나 누락, 신누락, 뷰누락과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당연히 문제가 없으니까 해결할 이유도 없겠죠. 그래서 일단 이 어뷰징 행위라고 하는 쉽게 얘기하면 저품질이나 뷰누락, 신누락의 원인이 무엇이냐를 알아보고 이 원인의 해결책 두 가지. 자, 여러분 예고해야 되는 대로 먼저 결론을 이야기를 드리면 자, 키워드입니다. 키워드. 뭐냐? 금지 키워드. 써서는 안 되는 키워드를 쓰기 때문에 저품질이 생겨요. 자, 두 번째는 이미지를 다루는 방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까 같이 뭐가 생긴다? 저품질, 누락, 신누락, 뷰누락이 생긴다. 이 해결책 두 가지를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 여러분들은 아무 문제가 없게 블로그를 해나가실 수 있습니다. 저 믿고 한번 끝까지 따라와 보시고 요 뒤에는 이론적인 개념 설명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실전 어떻게 실제로 운영하면 되는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십시오. 자, 먼저 여러분들 사전에 하나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건 블로그를 하다 보면 정보를 찾아요. 그죠? 문제가 있는 문제 해결책들을 찾다 보면 굉장히 다양한 카더라, 유언비어가 많이 나옵니다. 저는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경고도 많이 했는데 제발 이상한 곳 가지 마시고 다음 소개해드리는 두 곳에 가서 정확한 정보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블로그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찾을 수 있는 곳 첫 번째 네이버 팀 공식 블로그 이렇게 두 가지 가십시오.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자, 여기가 뭐냐면 네이버 팀, 그러니까 네이버에서 직접적으로 운영하는데 네이버에서 어떻게 블로그에 관련된 팀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가면 블로그에 가장 정확한 이야기들이 올라와 있어요. 여기 가서 찾아보세요, 정보. 그러고 나서 좀 모호하고 어렵긴 하지만 그걸 풀어달라고 하세요. 두 번째, 자, 여기입니다. 네이버 서치 앤 테크.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검색 엔진 기술에 관련된 팀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블로그예요. 그러니까 검색 엔진 정책, 검색 운영 정책이 여기 가면은 다 공식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여기에 있는 정보를 기준으로 잡고 나머지 말하는 정보들, 그 다음에 유언비어를 비교해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자, 여기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기준으로 여러분들 뭐를 찾아보느냐. 자,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원인, 뭐의 저품질, 누락, 뷰누락, 신누락. 이거 원인이 뭐냐? 자, 여기 나옵니다. 자, 어뷰징 행위, 노출 제한. 자, 노출 제한이죠. 누락되는 게 뭐예요? 저품질 되는 게 뭐예요? 그죠? 이거죠. 무슨 얘기냐? 누락, 신누락, 누락이라는 게 반복이 된 뒤에 어디로 가요? 저품질로 가죠. 그래서 이 원인은 바로 뭐냐? 노출 제한이다. 다른 말로 하면 노출 제한이다. 그러니까 이 키워드로 실질적으로 정보를 찾아보셔도 좋아요. 자, 여기 보면 알고리즘이 의심하는 어뷰징 문서의 대표적인 특징이 나오죠. 특징. 자, 요런 문서들은 저품질, 누락, 뷰누락, 신누락을 겪을 수 있다. 첫 번째,
기계적인 생성이 의심되는 문서. 나오죠? 자, 기계적으로 생성이 의심되는 문서. 또, 본문 내에 숨겨진 키워드가 삽입된 문서. 본문 내에 키워드, 그러니까 삽입 문서. 자, 이거는 쉽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옛날에 어떻게 했냐면, 본문 내에 이런 글씨는 지금 색깔이 검정색이잖아요. 배경이 흰색이면 흰색 글씨로 색깔을 전환한 뒤에, 키워드가 많아야 노출이, 상위 노출이 쉬우니까 무차별적으로 막 집어넣은 거예요. 한 100개, 200개를. 자, 이러한 문서들은 어떻게 된다? 어뷰징으로 분리가 된다. 그러니까 그런 행위, 어디 옛날 거 보시고, 그런 상위 노출된다고 상위 노출을 시도하기 위해서 본문 내에서 숨겨서 그런 일을 하시면 안 돼요. 이런 일을 하시는 분들도 가끔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반복 요소. 요건 중요하다고 얘기를 드릴게요.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반복 요소. 여기에 보면, 저기 보면 나옵니다. 여기 중요합니다. 반복 기억을 하시고, 자, 정보성이 없는 단순 배너형 콘텐츠 도배. 자, 이거는 어뷰징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한 대로 아까 또 2번과 똑같은 내용. 키워드 반복. 이건 조심해라. 그 다음에 뭐 비체험 문서, 뭐 이거는 그렇게 뭐 중요하지 않을 수 있고, 매매 대역. 비체험 문서 같은 경우도 나중에 문제가 되면 좋지만 비체험 문서를 파악을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이런 문제가 불거질 수는 있어요. 이건 별도로 따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요렇게 5가지가 여러분 뭐다? 어떤 특징이다? 어뷰징. 쉽게 얘기하면 저품질과 뷰누락과 신누락, 누락을 불러오는 원인이다. 기억해 두시고, 다음 아까 말씀드렸던 이러한 원인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뭐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키워드, 금지 키워드. 요걸 쓰시면 안 된다. 자, 아까 이야기한 대로 가장 큰 해결책입니다. 대부분 여러분이 자, 이러한 원인을 알고 있으면서, 이 원인이 좀 모호하긴 하죠. 알고 있는데도 실질적으로 나는 정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다? 실질적으로 누락이 됐다 하면 이 5가지를 점검을 해보십시오. 먼저 불법적인 내용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쉽게 얘기하면 금지 키워드입니다. 자, 금지 키워드 읽어드릴게요. 법률을 통해 금지하고 있는 불법적인 정보, 그 다음에 개인정보, 생병, 성, 금전 관련 범죄, 마약, 대포폰, 이미테이션 물품 등의 불법 제품 판매, 절도, 사기, 해킹 등의 행위, 그 다음에 현금, 게임, 경마 게임, 불법 사이트 홍보, 이건 안 된다는 거죠. 이러한 걸 쓰면 어떻게 하겠다? 누락시키겠다. 노출 제한하겠다. 그 다음에 뷰누락, 저품질, 나중에 이게 계속적으로 반복되면 어떻게 하겠다? 그렇죠. 저품질 주겠다. 이건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아까 방금 얘기드렸던 성인 음란성 내용 포함하시면 안 되고요. 요 3번째 내용 중요하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팸성 콘텐츠. 자, 스팸성 콘텐츠. 이게 아까 이제 이미지와 관련된 거. 이미지. 2번째. 금지 키워드. 이미지를 잘 사용해야 된다. 무슨 얘기냐면 이 3번째와 관련돼 있어요. 자, 여기 나옵니다. 명시하지 않은 이미지나 텍스트 링크로 다른 사이트로 이동을 유도하는 글. 자,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은 블로그를 하시면 이 행위를 할 수밖에 없어요. 퍼스널 브랜딩을 하든 아니면 여러분 뭐 스마트 스토어를 홍보를 하든 사이트를 홍보를 하든 블로그를 마케팅 용도로 쓰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 행위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얘기. 그래서 이러한 행위를 하는 걸 문제 삼아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한다? 노출 제한시킨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3번 같은 경우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어요. 자, 지금 아까 이제 설명을 드리는 이 게시글은 제가 이제 아래에다 링크를 달아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부분은 뭐 그냥 검색 결과 품질 저하를 목적으로 생성한 글이나 블로그, 뭐 이거는 어렵지 않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것도 중요합니다. 지금 아까 이야기한 명시지 않은 이미지, 요것과 비슷한 건데,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홍보를 하면 이미지나 아니면 텍스트로 전화번호, 연락처를 남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이러한 경우도 실질적으로 어떻게? 누락의 원인이 된다. 아까 신누락, 누락, 뷰누락의 원인이 된다. 예전에는 이게 안정되기 전에는 이 누락이 굉장히 잦았어요. 그런데 요즘엔 적기는 하지만 옛날보다 안정이 됐지만
대부분 누락이 되는 경우엔 요 세 가지의 문제 한 번쯤 점검해 보시면 바로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아까 마지막으로 5번째 같은 경우에는 흔하게 하는 실수인데 그 방법도, 그거를 피하는 방법도 다음에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요런 공식적인 사이트 2곳을 가서 문제를 해결하라는 점 꼭 기억하시고 저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그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해결책 2가지. 1번은 아까 말씀드렸던 금지 키워드라는 거 조심해서 쓰시고, 요거는 제가 영상 설명에 링크로 달아놓겠습니다. 이거 꼭 읽어서 보시고 그걸 쓰시면 안 되고, 2번째는 이미지 다루는 방법이라고 했죠. 자, 이미지 다루는 방법엔 크게 2가지입니다. 반복과, 자, 요거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반복과 개인정보, 요 2가지를 기억을 하시면 여러분은 어떻게 저품질과 뷰누락, 신누락, 누락을 벗어나실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자, 반복과 개인정보라는 것 중에서 다음과 같은 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많이 보셨죠? 자,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제 자신이 여러분이 이제 글을 쓰시면서 이거를 가지고 홍보를 하기 위해서 지금 다음과 같은 정보를 컨텐츠 내에 삽입을 하게 됩니다. 자, 지금과 같은 이미지를 삽입을 했을 때 문제가 뭘까요? 자, 첫 번째는 개인정보, 전화번호가 있죠. 전화번호를 뭐로 인식을 한다? 그렇죠. 이미지 내, 이제 아까 같이 텍스트로 안 했어요. 텍스트로 안 하고 이미지로 했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예전보다 네이버의 이미지 인식 기술이 좋아져서 이미지 내에 있는 텍스트를 잘 읽어냅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분양문이 전화번호가 들어갔으니 이거는 누락되는 확률이 높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이미지를 매번 만들어 쓰시는 분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재사용하는 거죠. 재사용, 전화번호가 들어간 이미지를 재사용, 뭐예요? 뭐에 걸려요? 반복에 걸리는 거죠. 이 2가지가 겹치니까 이런 이미지를 넣는 경우엔 저품질이 올 확률이 굉장히 올라가는 거죠. 누락될 확률이 굉장히 올라가는 거죠. 자, 이러한 행위를 여러분이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이거를 벗어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해결책까지도 설명드려요. 일단 이미지 반복을 해결하는 방법. 힌트. 자, 이미지를 삽입하는 데는 2가지가 있습니다. 실제 이미지를 넣는 거죠.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이미지를, 자, 한번 이제 글쓰기로 들어가 볼게요. 자, 블로그 글쓰기로 들어가서, 자, 실질적으로 글감 한 군데 들어가서 이미지를 넣었어요. 자, 이 이미지는 말 그대로 어떤 이미지냐면, 사진을 직접 넣은 거예요. 사진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지를, 실제 이미지를 넣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다른 방법 중에 하나는 이미지 URL을 복사해서 넣는 방법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실질적으로 여기에 사진이 직접적으로 들어가서 여기에 저장이 되는 게 있고 이미지를 불러온단 말이죠. 예를 들면 어디 하나 가지고 올게요. 자, 만약에 이분이 누구예요? 이제 이분이 뭐 빈살만이라고 하는 분인데, 자, 이분이 실질적으로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서 했다라고 하면 이미지를 가져오는 거지만, 여기 이미지 주소 복사 있죠. 이 주소 복사를 해서 여러분 지금 쓰고 있는 글에, 자, 이렇게 하면 맞죠. 자, 이렇게 했으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위에 있는 사진은 그냥 이미지를 넣은 거예요. 이렇게 이미지를. 이건 링크잖아요. 그 다음에 이거는 나름대로 주소고. 무슨 얘기냐면 실질적으로 이미지가 여러분 여기에 지금 여러분 블로그에 이미지가 들어와 있느냐. 조금 쉽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여기에 있으면 이미지를 가져온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미지를 넣은 거죠. 그런데 이건 뭐예요? 이 아래에 있는 거는 아까 뉴스 기사 있잖아요. 여기 이미지 뉴스 기사에서 여기 사진이 어디에 있냐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뉴스 회사에 있는 걸 내 블로그로 나는 여기에 이미지를 넣었는데 이게 이미지가 실제 이미지가 아니라 그쪽에서 불러온 이미지예요. 그거를 재생했을 뿐이에요. 이해가세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무슨 얘기냐, 이 방법을 이용을 해서 무슨 얘기냐, 이렇게 반복되는 이미지는 뭐로? 실제 이미지로 삽입을 하지 말고, 그러면 자꾸 저품질이 걸리니까 이미지 주소 URL 형태로 넣어라. 이해가시죠? 아까 자 여기서 이야기를 든 것처럼 시원하시죠, 속이? 그죠? 자, 이거를 넣을 때 실질적으로 이미지로 넣지 말고 이미지 URL 주소로 넣으면 실질적으로 반복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죠? 인식이, 알고리즘이 반복하는 형태로 인식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해결책, 이미지 반복의 문제는 이렇게 해결을 하세요. 자, 이거 또 하나 방법 알려드릴게요. 지금 아까 이렇게 방법을 쓰실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저는 템플릿에서 내 템플릿을 만들어서 씁니다. 이렇게. 제가 내 템플릿이라고 해서 이 템플릿을 만드는 기능이 있어요. 어디요? 지금 아까 글쓰기 스마트 에디터 1에서 오른쪽에 이렇게 보시면 글감 라이브러리 옆에 템플릿이라는 게 있고 내 템플릿을 추가해서 쓰실 수 있어요. 여기에 어떻게 하느냐, 여기 좀 보시면 다른 것들, 예. 지금 아까 무슨 얘기냐면 요게 실질적으로 아까 반복되는 이미지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매번 넣고 싶은 거예요. 이미지를. 근데 이미지를 이걸 계속적으로 내가 내 포스팅에 다 천몇 개 되는데 다 넣으면 반복, 이미지 반복이라는 현상에 걸리겠죠. 그래서 이거를 실질적으로 어떻게, 나는 템플릿에는 이미지를 저장을 해놓고 불러와서 쓰는 거예요. 자, 템플릿에 이미지를 저장하고 템플릿을 불러와서 씁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불러오면 아까 이야기한 저품질에 걸릴 확률에서 나는 벗어날 수 있다. 어떤 것들을 요걸 넣는 거죠. 아까 제가 댓글 유도하는 사진 대신에 이걸 템플릿에 넣어놓고 불러와서 쓴다. 저는 마찬가지로 이 아래 보면 텍스트도 반복되는 것들은, 반복을 내가 해야 될 것들은 여기다가 넣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하셔서 실질적으로 템플릿 기능을 활용을 하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된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쓰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자, 이미지를 다루는 방법 또 하나는, 지금 쉽게 얘기하면 네이버에 이미지 인식 기술이 좋아졌다고 했어요. 그죠? 근데 이미지 인식 기술이 좋아졌는데 이런 기존 활자, 폰트 형태의 글은 잘 읽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어떻게 하느냐면, 여기 지금 제가 이미지를 찾기가 어려운데 사진을 핸드폰, 스마트폰으로 찍어요. 어떻게? 손글씨, 여러분이 종이에 손글씨를 휴대폰 전화번호 같은 걸 적어요. 그래서 그걸 사진으로 찍어서 올리는 거죠. 이런 이미지로 아까 반복으로 만들어서 사진으로 올리는 거죠. 그죠?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하거나, 아니면 뭐 명함을 찍거나, 이런 방법으로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꼭 여러분 상호나 홍보를 하고 싶다, 전화번호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면 이 방법으로 쓰세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물론 100% 만약에 인식을 못한다라고는 장담을 못하지만 네이버 이제 이미지 인식 기술을 조금 벗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찍어서 여러분들 지금 요런 사진 같은 경우 그렇게 넣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손글씨,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숫자로 인식할 수, 컴퓨터는 오해할 만한 이렇게 못 쓴 글씨로 전화번호를 넣는다. 이게 하나의 또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되겠죠. 자, 이제 이런 거.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힌트는, 여러분 이제 가끔 보시면
요 아래에 여기도 이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요 아래에 반복적으로 뭐 이제 쉽게 얘기하면 뭐 원고료를 뭐 지급받지 않았습니다. 이거를 이제 글씨로 쓰거나 아니면 이미지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 스티커라고 해서 이게 뭐 쉽게 네이버에서 구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런 다양한 것들을 돈을 주면 한 돈 1,000원이면 구입을 할 수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이러한 아이콘들을 판매되는 거에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이미지를 아이콘, 쉽게 얘기하면 이제 네이버에서 스티커 형태로 파는 거기 때문에 이런 이미지는 반복을 해도 문제가 안 생겨요. 그죠? 근데 이거를 여러분이 그냥 이미지로 만들어서 계속 반복해서 포스팅 내에 반복을 하면 어떻게 걸릴 수 있다? 저품질 뿐만이 아니라 누락이라든지 신누락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다. 뭐 저품질까지는 아니더라도 누락이 반복될 가능성은 있죠. 그래서 이런 용도를 스티커, 이게 OCQ 마켓이 맞나요? 제가 한번 볼게요. OGQ 마켓 같은데요? 네, OGQ 마켓입니다. 여기에 가시면 사실 수 있어요. OGQ 마켓에 가시면 굉장히 다양한 아이콘들이 있고, 이 아이콘들 중에서 여러분이 반복적으로 쓸 수 있는 이미지, 아이콘, 뭐 예쁜 그 꾸미기, 이런 것들은 되도록이면 OGQ 마켓에서 사서 쓴다. 그래서 이미지 형태 아이콘을 사서 쓴다. 네, 요렇게만 기억을 하시면, 제가 이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것만 기억하시면 아무 문제 없어요. 아무 문제.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정확하게 다음 내용 기억하시고 그대로 따라서 하시면 여러분들 뭐 저품질, 누락, 뷰누락, 신누락은 금방 해결되실 겁니다. 영상이 조금 길었는데 그만큼 중요한 내용, 아주 중요한 비법을 설명을 드린 거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서 저품질, 신누락, 뷰누락 꼭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알림, 그 다음에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항상 응원해 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